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처남은 고시낭인입니다. 12년째 준비했지만 아직 필기 합격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줘야 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사연 기억납니다. 이 고민 사연이었고 굉장히 좀 심각한 사연이었어. 이 무슨 말이냐면 처남이라면 그거죠. 남자분 와이프의 남동생이죠. 근데 보통은 좀 특이한 게 보통 처남 처제 이런 사연들은 잘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개인이 겪었던 것들을 사연이 줄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힘든 경우. 근데 이거는 개인이 힘들다기보다는 제3자잖아, 3자. 그리고 사연자분이 이미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그 와이프의 남동생을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 사실.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는데 너무 딱하고 안 좋으니까 이제 하도 이제 보기 안 좋으니까 본인 얘기가 안 되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천안분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아닙니다. 가방끈이 꽤 긴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가 중경외시 나이입니다. 중경외시. 중앙대였나? 아무튼 학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학벌이 좋다고 무조건 고시 합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시낭이도 많아요. 예전에 제 방송에 성균관대 나오신 분인데 고시낭이 되신 분도 있고 고려대 나왔는데 고시낭인 분도 있어요. 단지 다른 대학교보다는 합격자가 많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서울대도 고시낭인들 많습니다. 단지 그런 거예요. 다른 대학보다는 합격자가 많은 거지 고시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천안분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고시 준비했을 거예요. 행정고시. 행시를 준비하다가 한 5, 6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답도 없으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7급을 준비했는데 7급도 안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아마 12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7급 준비하다 내가 9급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하는 일반 행정. 근데 일반 행정도 안 되는 거야. 예. 맨 처음 5급 준비했다가 안 되고, 그 다음 7급 준비했다가 안 되고, 그 마지막으로 9급 준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시간이 지난 거야. 사회 경험 아예 없고. 나이 먹은 거죠. 아마 군대 갔다 오고 12년 준비했으면, 대학 졸업했으면 거의 40이 40. 40 동안 뭐 직장생 해본 것도 없고, 남들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매형된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 저한테 간곡히 사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와이프하고도 좀 싸웠대요. 와이프분 사이도 좀 많이 나빠졌대. 와이프가 나쁜 사람 아닌데 그런 거 뭐냐면 아니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왜 자꾸 그 집안 문제 신경 쓰냐. 남자 입장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맞잖아요. 근데 누나 입장에서는 너무 딱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오래 공부했냐 하니까 부모님이 공무원 출신이네. 부모님이 이제 고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보통 부모님이 공무원이면 자녀한테 공무원 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붙으려면 구급보다는 이제 고시 같은 거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부모님이 좀 높은 급수로 이제 정년퇴직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한테 거는 게 크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했는데 이 정도까지 갈지 몰랐던 거지. 거기다 부모님도 정년퇴직해가지고 연금 말고는 돈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이제 뒷바라지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접으라고 했던 것 같아. 접으라고. 왜냐하면 공무원 공부 오래 하잖아요. 사람 바보 됩니다. 네. 아는 게 없어져요.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좌절을 많이 겪잖아요.
제가 보니까 필기 합격을 못 해봤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수능 공부하고 좀 공무원 공부가 좀 달라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수능 공부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 잘할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납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미 공부할 만큼 다 했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공부로 뭔가 좀 재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저 나이 먹고 접으라고 하면 또 뭐 할까 이게. 일반 회사는 못 들어갈 텐데 나이도 먹어가지고. 그리고 학부를 못 써먹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 경험도 없고 나이도 먹었기 때문에 뭐 좋은 대학교 나왔어도 의미 없습니다 이게. 대학이란 것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접을 기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계속 준비하라고 한 거야. 제가 기억하기엔 접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할 때까지 해라. 공무원 늦게라도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간까지 간 거예요. 기간을 딱 정하고 딱 여기까지만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적어라. 취업해라. 이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공무원이라 보니까 쉽게 접겠다는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 여러 번 떨어지면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뭔가 결심을 서는 것도 힘들고 해야 할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런 경우는 웬만하면 잘 없거든요.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렇게 되면 멘탈도 문제 생깁니다, 멘탈도. 아무리 학교를 할 때 좋은 대학교 나왔던 사람이라도 공무원 시험 여러 차례 납방하면 정신이 망가집니다, 진짜로.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고신앙인 되는 케이스를 좀 안 좋게 봐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본인한테 엄청 손해야. 봐봐. 이분은 청춘 시절에 공무원 준비한 건 말고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20, 30대 그냥 공무원 시험 보낸 거야, 이게. 대학교, 군대, 공무원 시험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이 좀만 더 먹으면 작년이 작년. 중년이지, 중년. 설령 저렇게 해서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야. 여러분 있잖아요. 저게 공무원 돼도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저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들어온 사람들 조직에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일한 능력이나 사람 대하는 게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 안 만나고 책만 보다 보니까 멘탈이나 아니면 이제 업무 처리하는 게 미숙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이 먹고 시험 오래 준비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선배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다 이분이 막 이게 늦은 나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 저 나이쯤이면 현직에 가보면 7급이란 말이에요. 6급도 있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그 직속 상관인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건 생각해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네. 제 친구 20년 넘게 구급 준비 중입니다. 아직 필기 합격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근데 국가유공자 자녀라 가산점은 크게 받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안 지겹나? 20년 넘게 했으면? 와. 아니 이건 난 집에서 20년 동안 하게 해준 게 웃기네. 맞잖아요. 왜 집에서 안 말리지? 왜 집에서 놔두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놔뒀으니까 20년 넘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안 힘드나 저게? 현타 안 느끼나? 평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요? 평생? 부모님 나이 먹는 거 생각 안 해요? 아니 부모님 언제까지 뒷바라지 할까?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하려고?
형제들은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언제까지 용돈 줄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 20년 동안 구급 준비했다는 얘기는 직장사 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이 먹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거지 아마 놀았을 거예요. 제대로 열심히 해본 적은 없을 거야. 거기다가 저렇게 오래 준비한 사람들은 굉장히 의존적이거든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 받아 썼을 거야. 밥값 받고 공무원 공부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집에서 집안일 해본 적도 없어요. 청소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20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족들도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 있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 준비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딱 보고 야 너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시간 낭비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냐. 너 같은 사람이 공무원 되면 그것도 문제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나가서 기술 배워라. 일 배워. 넌 그게 낫다.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야 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지어주고.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공부하는 건 좋은데 전 공부할 거면 네가 돈 벌어서 해라. 우린 지원 안 한다. 책값, 방값, 식비, 수업할 때 들어가는 돈 전부 다 네가 알바를 하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지원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못할 거예요. 그렇게 좀 강경하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야 20년 동안 필기학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 진짜 무슨 야 제가 봤을 때는 필기 합격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필기 합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국가유공자 자녀라 가산점 크게 받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국가유공자면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국가유공자 혜택도 있잖아요. 필기 합격을 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통 국가유공자 출신이면요 필기 합격하면 거의 최종 합격 된다 보시면 돼요. 뭐냐면 필기 합격하면 어떻게 한다면 거의 최종 합격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기 커트라인을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합을 무조건 해야 돼. 85점이면 85점 이상 나와야 돼요. 필기 합격한 상태에서 가산점이 붙는 거지 필기시험 플러스 가산 붙어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가유공자 출신을 하더라도 필기 커트라인을 무조건 넘겨야 돼요. 실력으로 넘기고 나서 필기 합격 되고 나서 가산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 못하면 말짱 쓸모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분한테는 저거 국가용자 혜택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필기 합격 한 번도 못하니까 앞으로 될 일도 없고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으면 더 붙기 힘들어 이게. 이러다 하면 이제 H상 적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말렸는지 궁금하네요. 그 친구분이라도 어떻게 말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러다가 인생 골로 갑니다. 이미 골로 가긴 했는데 더 이상 골로 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